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계속해서 증산 5구역의 5-2 블럭에 대해서 세대별 평면도를 안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이 수색 증산 뉴타운의 가치를 알려면 이 순서로 아시면 좋겠어요. 제가 늘상 계속 강조하는 부분인데 서울시 2030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대략적인 건 아시겠지만 내용도 굉장히 방대하고 넓어요. 그런데 서부권에 10년 후 어떤 변화상을 계획으로 미리 담아 놓은 거예요. 그 계획이 10년 후에 우리 눈에 펼쳐진다 이거죠. 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서부권의 생활권 계획이 만들어지고요. 역세권 개발이 되었든 상업지역이 늘어나든 준주거 지역이 어떻게 되든 이런 부분들이 다 이 계획상에 녹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서부권의 중심에는 상암수색 광역중심, 부도심이죠. 그 부분이 있고요. 수색 역세권 개발을 하면서 이 부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주거가 아니죠. 업무시설이나 상업시설, 문화시설 등이 들어오게 되겠지만, 주거 공간은 수색 증산 뉴타운이 되잖아요. 불과 3년 전에만 해도 수색 증산 뉴타운의 가격을 논할 때는 상암동 가격이 얼마지, 인근에 있는 가재울 뉴타운의 가격이 얼마지를 논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수색 증산 뉴타운의 가격을 논한 이후에 주변에 거래상으로 떨어지면서 가격이 하방하는 이런 구조를 띌 수밖에 없다 이거죠. 이게 지금 약 3년 전부터 그 현상이 당연히 나왔잖아요. 그 당시에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으셨잖아요. 상암동은 마포구인데, 가재울은 서대문구인데, 수색 증산 뉴타운은 은평구잖아.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도 간혹 그러신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저는 제 주관대로 서부권은 수색 증산 뉴타운이 대장이고, 그 중에서도 물론 이제 대장은 따로 있겠지만, 이 일대에는 수색 증산 뉴타운의 가격이 향후에 지금도 그렇지만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후에도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증산 5구역에 대해서 제가 지금 내부 평면들을 보여드리고 있지만, 항시 이 구조로 어떤 미래 가치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시면 안정적인 방향이 돌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 제가 거짓말을 하는지도 판단이 되겠지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5구역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2블럭의 위치가 여기에 있죠. 2블럭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지금 5구역 같은 경우에는 블럭이 지금 5-1블럭, 5-3블럭 이렇게 3개의 블럭으로 쪼개져 있잖아요. 이쪽에 대한 수요가 제일 강할 거라고 봐요. 소음도 없고 초역세권이면서 브랜드 있는 아파트잖아요. 물론 조합원들 입장에서 동호수 추첨이니까 어느 블록에 걸릴지는 나중 일이긴 하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 블록이 제일 양호할 것 같습니다. 이 블록에는 58형, 25평형이죠. A, B, C 세 가지 타입하고 84 A, B 두 가지 타입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네요. 그러면 하나씩 더 들어가 보죠. 자, 58A 그 이전에 이 블록도 마찬가지로 바람축을 보면은 이렇게 흘러가죠. 하나 더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58A 같은 경우에 위치가 여기에 있네요. 층수는 20층이죠.
당연히 판상형 구조이고 향은 남서양, 이쪽이 남서양입니다. 58A가 여기 하나 더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층수는 17층, 그리고 향은 남동향이죠. 예. 향에서 본다면 이게 1, 2, 3, 이게 204동이 되겠죠? 204동이고 여기가 206동이 될 거예요. 그러면 향에서 보면은 204동이 낫네요. 이제 그런 차이점이 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206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다 지어진 후에 조망이 가리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204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치적으로 보면 이 위치가 베로니스, 여기가 모카 아파트, 여기가 상가 건물이니까 5층 높이죠. 그러면 여기가 저층만 지금 베로니스가 13층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12, 3층 위로는 조망이 가리지 않겠지만 중간층 정도는 또 가리는 그런 단점도 있고, 그래서 향후에 동호수 추첨에 따라서 참 다양해요. 모든 걸 다 만족스럽게 가질 수가 없는 부분이 있네요. 예, 들어가 볼게요. 58A 보죠. 제가 1블럭에서 봤던 것 같은데 이게 기본형이고요. 자, 현관을 통해서 들어가 보면 현관 화장실, 거실 화장실이 되겠죠? 그리고 침실 하나, 거실, 안방, 안방 화장실, 침실, 주방, 주방 바깥쪽 발코니가 되겠죠? 확장은 여기서 보니까 이 침실 쪽하고 거실 쪽이 확장이 되고요. 또 하나가 여기서 작은 방에서 확장이 되겠네요. 3베이 구조를 이루고 있고요. 이게 향이 남서양, 남동양 그랬죠? 층수는 20층, 18층 이 정도 됐었고요. 예, 이렇습니다. 다음에는 58B를 볼게요. 58B 같은 경우에는 이 201동에 붙어 있는데 날개 부분으로 여기하고 이쪽, 이 날개에 따라서 이쪽은 남서양이고 이쪽에 붙어 있으면 남동양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것은 오전 시간, 오후 시간 햇빛이 드는 부분, 그 다음에 바람이 드는 부분, 이걸로 이제 차이점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25평형 B타입에 대해서 내부 한번 들여다 볼게요. 이게 기본형입니다. 자, 현관을 통해서 들어가 보면 거실, 화장실이 되겠죠? 침실, 거실, 안방, 침실 하나 더 있고 주방, 베란다, 안방, 화장실. 그럼 확장되는 공간을 보니까 이쪽 거실 확장되죠? 중간방 확장됐죠? 그리고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도 지금 확장되는 걸로 보이죠? 여기 같은 경우 조금 구조가 이상하네요. 지금 이 발코니 공간이 있어서 이만큼이 확장이 되니까 방이 이렇게 되는 것은 구조상으로 조금 문제가 돼 보이네. 이게 지금 58 B타입이죠. 3베이고 이렇습니다. 향은 날개니까 남동향이 되든지 남서향이 되겠고요. 이 부분이 조금 확장된 상태로 보니까 확장을 안 할 수도 없고, 확장을 했을 때
이 부분이 조금 신경이 쓰이겠네요. 자, 다음에는 C타입 갑니다. C타입 같은 경우에는 201동 여기 몸통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몸통이니까 타워형이겠죠? 내부 구조를 안 봐도 투베이로 보일 거고요. 정남향이겠죠? 층수는 16층. 앞서서 봤던 58 B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가 층수는 14층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몸통은 16층이죠. 그러면 최고 층수는 16층. 타워형 정남향. 예. 그러면 내부 구조도 한번 볼게요. 이게 기본형이고요. 현관 들어가서 이제 거실, 화장실, 안방, 안방, 화장실, 거실, 주방, 발코니, 침실 하나, 둘. 그러면 침실 3개, 화장실 2개. 확장은 거실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이 방 2개 다 확장이죠. 그러면 정남향이었으니까 이쪽이죠? 그러면 거실하고 안방하고는 밝을 거고요. 이제 이쪽이 서양이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5 이게 투베이죠? 투베이고 타워형이고 층수는 아까 16층이었죠? 34평형 같은 경우에는 투베이가 조금 서운한데 25평형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 투베이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증산 5구역에서 1+1에 해당되시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B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거 C타입 하시라고 했어요. 58C 괜찮을 거라고. 근데 그 분양청 조합원들 분양청이 끝나고 나니까 상대적으로 C타입이 좀 부족했죠.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죠. 제가 봤을 땐 개인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자, 다음에는 84A 타입 한번 볼게요. 84A 타입이 여기 205동에서 여기 날개 부분이고요. 203동에서 날개, 202동에서는 판상형으로 바람축이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향하고 바람축은 이상이 없어요. 좋아요.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남동향인데 남서향으로 가면 조금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이 블록에서는 84A 타입이 값어치가 있어 보이고요. 층수를 확인해 볼까요? 여기가 15층, 203동이 17층 높이, 205동이 19층 이 정도 높이네요. 이런 것들이 높이가 뭐 25층, 30층 가면 또 좋을 것 같은데 저층만 걸리지 않는다면 괜찮겠죠. 지금 증산 5구역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1704세대잖아요. 저는 설계 변경을 할 거라고 보는데 이 상태에서도 일반 분양 물량이 약 500개가 나와요. 제가 얼추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조합원들은 34평형, 그러니까 84제곱미터죠. 이 84를 신청한 분들은 대부분 다 중층 이상 간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25평형 같은 경우가 이제 1층까지도 가는 상황이죠. 지금 이 84A 타입 같은 경우에는 1블록에서 내부 평면도를 봤는데 이전 영상을 안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리바이벌 하도록 하죠. 이게 기본형이고요.
현관에 들어가서 거실, 화장실이고요. 침실, 거실, 안방, 드레스룸, 안방 욕실이 되겠고요. 침실, 주방, 발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에어컨은 이 안방에서 하나, 거실에서 하나, 두 개는 설치가 될 거고요. 확장은 거실에서 확장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가 중간방으로 확장해서 중간방으로 사용되겠죠? 이게 그 제일 작은 방으로 사용되겠고, 이렇게 해서 3베이, 그리고 향은 남동향이었죠? 남동, 향도 좋고, 바람도 잘 들이칠 것 같고요. 또 층수는 아까 18층에서 19층 정도 이루어졌죠. 그러면 추측하건대 한 9층부터는 다 위로는 조합원이라고 봐도 무난할 것 같아요. 이 정도 상황이면. 자, 다음은 84B 타입 한번 갈게요. 84B 같은 경우에는 여기 204동, 203동, 202동. 전체적으로 여기가 2블럭이 6개 동이잖아요. 그 중에서 이게 58이고, 201동이 58BC였으니까. 그러면 이 4개인데, 이게 84B죠? 정남향이고요. 등산역이 이 정도에 있으니까, 완전 초역세권이잖아요. 그러면서 뭐 이게 205동이죠. 205동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층수가 5, 6층 정도가 있으니까 층수도 별 무리가 없겠네요. 그리고 층수가 21층이네요. 다른 동들은 어떨까요? 18층, 17층. 전체적으로 이 블럭에서 조금 아쉬운 것은 층수가 좀 아쉬웠어요. 최고 층수가 21층이네요. 이건 이제 최고 층수가 21층. 그리고 정남향이라는 거. 그리고 당연히 타워형이니까 내부 평면도가 봐야 될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블록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동선이 이렇게 움직일 거란 말이죠. 이렇게 움직여서 6호선 지하철을 이용하는. 그래서 다른 블록보다 상대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다른 블록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좋아 보이고, 뭐 향후 매매 시세가 됐든 전세 시세가 됐든 조금 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내부 평면도 한번 볼까요? 이게 기본형인데 역시 투베이죠. 이 투베이가 참 애매하더라고요. 투베이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실 거고요. 현관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침실 2개 만나고 거실 화장실이 있죠. 안방 있고요. 안방 발코니 공간이고, 드레스룸, 안방 화장실, 거실, 이쪽 방향이 정남향에서 바라보는 거고요. 그러면 이쪽 방향이 이제 서양에서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주방이니까. 자, 그러면 확장은 어디가 될까요? 당연히 거실 확장되고, 제일 작은 방에서 확장이 되네요. 두 군데 확장. 정리해보면 84B 같은 경우에 투베이다, 타워형이다, 최고 층수가 21층이고 밑에 층이 좀 낮은 층은 17층도 있었죠. 층수가 이 정도 되더라. 정남향이고, 이제 이런 것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5-2블럭이죠.
5-2 블록에 있는 타입들은 내부 평면도나 이것보다 더 입지적인 게 더 강조되고 미래 가치를 논할 때 중요시 될 수 있는 그런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영상에서 5-3 블록에 대해서 짧게 알아볼게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